예전에는 확실히 어린 선수들이 조금만 두각을 내도 확 기회를 주긴 했는데 과감하게 썼던 것 같아요. 최근은 조금 그게 적어지긴 했어요. 근데 지금 사실 17살, 18살 이 친구들이 과연 흥민이나 여기 앞에 있는 선수들을 실력적으로 이길 수가 있을까요? 실력적으로. 네. 그 나이 때 지금 그만한 재능을 가진 친구가 안 나온 거예요. 여기는 기회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대표팀은. 대표팀에서 기회를 주는 거는 사실 말도 안 되게 웃기는 일이고. 오늘은 저 영광이 형 모시고 말이죠. 네. 국가대표 세대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아, 네. 네. 요거를 그냥 영광이 형한테 좀 국가대표도 했고 월드컵도 나가봤고 그러니까 요즘 이제 국가대표가 우리가 좀 나이가 좀 많다. 그렇죠. 세대교체가 좀 필요하다. 지금 평균 연령이 원래 그 때보다 훨씬 넘어갔죠. 그렇죠. 네. 네. 그렇죠. 요새 우리가 월드컵 예선할 때 보면 거의 29살 서른. 네. 많은 거죠 그러면? 평균 나이가. 저희가 가장 좋았던 시기가 2002년 월드컵 때가 평균 연령이 아마 27세였을 거예요. 오, 27.5세인가? 아, 우리가 4강을 했던 그때가. 4강 때가 27.5세인가 27세인가 그랬고 2010년도에도 27세였어요. 그래서 그런 연령에 대한 그 세대 교체에 대한 거 그리고 요 나이와 어떤 경기력에 대한 관계라든지 이런 거 그냥 쭉 선수 때 느꼈던 걸 한번 여쭤볼게요. 그래서 그 일단 부보지한테 우리가 통계적으로도 전 세계의 국가대표팀, 축구대표팀을 쭉 놓고 봤을 때 나이가 많은 건 사실이죠. 그렇죠. 저희가 좀 예. 높죠. 네. 실제 이제 기록으로 그것도 이제 피파 그 산하 연구기관인 CIS에서 이제 기록들이 나온 건데. 자, 요 자료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말로만 한 게 좀 그래서 기록을 다 찾아봤어요. 예. 와, 우리가 무려 와, 지금 그러네. 국가대표팀을 유지하고 있는 144개 국가 중에 나이가 많은 순서대로 갔더니 와, 7입니다. 진짜 예. 많구나. 우리가. 29.05세 그런 거죠. 진짜 많아요. 예. 박 의원님이 얘기했던 그 칠레 있고 예전에 어디 그 페루가 제일 많은 거예요? 네, 페루가 가장 높고 페루 30.7세요? 페루, 이란, 칠레,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 아. 그렇게 현재 축구적으로 잘 나가는 팀들은 좀 없는 아니지. 편이죠. 예. 근데 지금 보니까 아니 잘하는데 뭔 세대 교체냐고. 아니 근데 지금 잘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잘하는 선수들을 바꾸자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기도 하지만. 예. 그리고 너무 많아. 그리고 이게 지금 당장도 저렇게 144개 국가 중에 7위일 정도로 높지만 우리는 북중미 월드컵 본선을 준비하는 팀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이 멤버들이 어쨌든 한 뭐 1년, 2년 후에는 더 나이가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2년 뒤면 31세죠. 그럼. 우리나라 선수. 세대교체가 필요한 시기예요. 또 이거 말고도 뭐 다른 통계가 좀 있나요? 예. 뭐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면은 30세 이상 선수 비율을 본 거거든요. 진짜 부버지는 이상한 저 통계를 다 갖고 있어. 아니 데이터가 얼마만큼 있는 거예요? 이거 그냥 CIES에서 한 거를 이제 소팅을 한 건데, 소팅을 한 건데, 그러니까 그 전체 선수단 명단 중에서 이제 30세 이상 선수가 몇 프로가 있는가인데, 46.7%로 칠레와 함께 공동 5위예요. 진짜 많은 편이네요, 그러면. 예. 30살 넘은 선수들의 비율도 많이 높다. 예, 거의 50% 되는 건 거죠. 자, 이거의 반면, 그럼 나이 어린 선수의 비율 통계도 혹시 있습니까? 나이 어린 선수 있습니다. 오케이. 예, 그러니까 그 21세 이하 선수들이 전체 선수단 중에 몇 프로를 차지하는가 이걸 봤을 때도 우리가 1.8%로 하위 15위. 그러니까 144개 국가 중에 이번에 조사한 21세 이하 선수의 비율이 저 정도로 낮다. 하위 15일 딱 정도로. 두 명이에요, 저렇게. 그러네. 두 명밖에 없네. 배준호 선수랑. 야, 이렇게 통계로 보니까 훨씬 더 우리가 나이에 대한 게 좀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되네요. 그죠? 그냥 우리가 그게 대표팀이건 축구팀이건 프로팀이건 그냥 이상적이다 라고 하는 걸 대략 몇 살 정도로 얘기하죠? 그 피크 타임은 기본적으로 24세부터 29세까지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피크 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축구 선수가 가장 정점으로 뛸 수 있는 게 24세부터 29세다. 네, 근데 요즘은 더 내려가고 있어요. 요즘은 조금 더 내려가고 있어요. 영양도 좋아지고. 예, 그 운동 능력 같은 것도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28세 정도로 조금 더 내려가고 있는 추세고 요즘 그러니까 그 빅클럽들, 그 빅리그에 있는 많은 클럽들의 평균 연령이 점점 더 내려오고 있거든요. 맞아요. 야말 같은 친구들 맞아요. 점점 내려가고 있긴 해요, 지금. 물론 또 이야기는 영양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몸 관리가 좋아지면서 나이 많은 선수들도 되게 잘 뛰어주고 있어요. 맞아요. 예, 롱런하긴 하죠. A매치 최연소 데뷔 기록
데뷔기로. 요거 한번 제가 요거 한번 네, 영광이 형. 야, 저 때 참 그 이전에 한참 뭔지야 고등학교 때인가 흥민이가 첫 대표팀 들어왔을 때가 언제였더라? 몇 살이었더라? 써 있어요. 몇 지금 살이죠? 보면 2000년이에요. 그럼 92년생이니까 18살. 아, 그때 저 같이 있었어요. 진짜? 그 조광래 때 들어왔어요. 조광래. 맞아요. 조광래 감독 있을 때 그때 저랑 그랬고, 같이 있었어요. 그때 아버지가 뭐 던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소니 왔는데 왜 안 뛰겨? 18살 때 슈팅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기억이 나요. 슈팅발이 미쳤죠. 와, 그 17세 대회 나갔을 때 중거리 미친 거 때리고 막 그래가지고 독일 사람들이 그 독일 스카우터들이 놀랬다고 하던데. 그때 깜짝 니 몇 살이냐 물어봤는데 18살이라서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아, 소니한테? 왜 슈팅 때린 거 보고? 왼발 오른발이 그냥 양수 개코에 꽂히더라고. 아, 진짜? 다이브도 못 떴어. 아, 소니 처음에 대표팀 처음에 같이 하신 거예요? 같이 왔는데 처음 이제 18살 때리는데 갑자기 개코 때리면 다 들어가? 이제 나는 이제 고등학생 슈팅 먹으면 안 되는데 그치, 고등학생. 대표팀인데 그냥 왼쪽 오른쪽 그냥 들어가길래 보고 있었어. 근데 내가 물어봤어. 너 도대체 뭐냐 그랬어. 왼발 오른발 똑같으니까 당황했어. 그때부터 오른발 왼발. 난 좀 모르니까. 그때 당시에 그렇지. 이제 그냥 어린 선수만 생각했었죠. 그러니까 진짜 대단했었다고. 예. 와. 그러니까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공식 A매치 최연소 출전, 그러니까 데뷔 기록이에요. 1위가 김판근 17세 241일. 와, 17세. 네, 그게 언제냐? 1983년에 있었던 게 우리나라 가장 최연소 A매치 저 데뷔입니다. 태어났을 때예요. 83년. 그 다음에 2위가 김봉수 18세 7일. 1988년의 일입니다. 누구요? 김봉수. 골키퍼 아닙니까? 골키퍼 아니에요? 네, 그런 것 같은데. 요. 제가 또 김봉수 골키퍼 예전에 맞지 네. 않는가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그 일단. 별명이 샤라봉수입니다. 네. 테니스로 공을 많이 운동시켜가지고. 진짜. 그 테니스 공 이렇게 많이 치거든요. 하면 그 골키퍼 막는 거. 그래서 샤라봉수예요. 사라봉수. 오케이. 3위 이승희. 이승희는 솔직히 잘 모르겠네. 승희도 원래 좀 항상 한참 잘했던 유망주. 아닌데 아니에요? 65년생이야. 65년생. 이승희 걔 아니에요 또? 원래 이승희 있잖아요, 알잖아요. 네, 근데 저는 요 분은 잘 모르겠네. 네, 18세 76일이에요. 그게 언제냐? 1983년입니다. 네.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그 다음에 4위가 고종수. 여기서부터는 다 아실 거예요. 고종수 18세 80일인데 1997년의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손흥민, 이문영 골키퍼죠. 이강인, 최순호, 이천수, 김종보, 박병철, 차범근, 구자철. 이 지금 나오는 이름들은 이제 다 맞죠, 우리가. 그렇죠. 네, 축구 도사였던. 그러면 제가 이걸 왜 가져왔냐? 뭘 여쭤보려고 했냐면 예전엔 10대에 A매치 데뷔하는 게 그렇게 우와 이런 건 아니었어. 잘하네. 우리가 알고 있는 박지성, 기성용, 이청용 다 10대 때 A매치 데뷔했죠. 그렇죠. 여기도 보면 이 최연소 기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다 예전 사람들이에요. 요즘 선수인데 10대 때 데뷔한 선수를 뽑자면 손흥민, 이강인 정도입니다. 그렇죠. 거의 없죠. 그죠? 없어요. 거의 없어요. 네,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최근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지금 7인데 18세 198일 2019년에 데뷔를 한 게 5년 전이에요. 5년 전. 그리고 소니는 14년 전 얘기입니다. 그렇죠. 나머지는 다 아주 옛날이거나 꽤 옛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10대 때 A매치를 데뷔하는 게 많았는데 요즘은 왜 그때는 많이 없지? 이걸 영광 형한테 물어볼. 축구하는 그 연령대가 그때 당시에는 아마 30살만 돼도 노장이라고 했던 시기일 거예요. 저 때 이제 시기가 맞아요. 저 때는 더 옛날에 연령이 더 낮았기 때문에 연령들이 그래서 오히려 그 일찍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들이 오히려 더 대표팀에 합류를 빨리 하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전 세대 사람들이 좀 어렸을 때 많이 더 각광을 많이 받았잖아요. 많이 받았죠. 네. 그리고 30대 정도가 되면 빨리 은퇴를 해버리니까 그 선배들이 시기적으로 좀 빠른 거죠. 그 선배들이 대표팀에서 차지하는 자리가 비면 10대들로 채우는 애. 근데 그래서, 지금은 30 초중반도 자기 관리하면 쭉 뛰니까. 요새는 이제 많이 늘어났잖아요. 축구하는 이 연령 이 현실적인 이런 것도 있구나. 빠진- 이거에 생각하는 다른 이유도 있을까요? 그런 것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긴 하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 황금 세대가 조금은 어느 정도 지배하는 경향성은 있긴 하거든요. 이거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러긴 해요. 황금 세대는 쉽게 이제 조금은 내치기가 힘든 부분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대 교체가 그래서 조금씩 늦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 이제 1992년하고 이제 1996년이 나름 한 세대들을 이루고 있어요. 아, 92 라인, 뭐 예. 96 라인 이렇게. 그때 좀 확 나온 경향성들이 있긴 하거든요. 실제 대표팀의 주축들 보면은 9위 때 굉장히 많았었고 이제 뭐 손흥민이라던가 그리고 또 이제 김진수라던가 또 이제 이재성이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있는 거고 96에 이제 황희찬, 황인범 그리고 김민재 이런 선수들이 맞아요. 있는 거거든요. 그 연령대 예. 그 재능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그 연령대가 그러면 쭉 가는 경향성도 어느 정도 있긴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조금 그래도 예전에는 확실히 어린 선수들이 조금만 두각을 내도 확 기회를 주긴 했는데 과감하게 썼던 것 같기도. 최근은 조금 그게 적어지긴 했어요. 확실히 그러니까 단순히 박 의원님 그가 출전만 얘기를 했는데 A매치 최연소 골을 놓고 보면요. 그러면 이게 더 심해요. 고종수 1위, 손흥민, 그다음에 최순호, 이천수, 김종부, 차범금, 최태욱, 정상빈 약간 좀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더 그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참 밑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최근은 더 아무래도 그 현재 뭐 물론 그 잘하는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어린 선수들한테 너무 기회를 안 주는 것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걸 영광이 형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였어. 오늘 그 포인트.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까 그것도 이해가 됐어요. 그래. 요즘 몸 관리 잘하니까 30대 초중반도 계속 더 해. 그럼 당연히 좀 대표팀의 자리가 좀 부족해지겠지. 뭐 이런 것도 이해가 되는데 저는 예전에는 조금 더 과감하게 10대를 기용했던 것 같아. 근데 요즘은 조금은 더 조심스럽게 하거나 조금 지켜보거나 이러지 않나?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조심스럽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과연 그때 당시에는 그만큼의 이 지금 나이 있는 선수 잘하는 선수 흥민이나 이런 선수들이 만큼 하는 선수들이 없었잖아요. 따지면 그렇잖아요. 그 정도까지 잘하는 선수 넘어갈 수 있는 뭐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사실 17살, 18살 이 친구들이 과연 흥민이나 여기 앞에 있는 선수들을 실력적으로 이길 수가 있을까요? 실력적으로. 네. 실력적으로. 네, 뭐 키워볼 수는 있겠지만 연령대 대표를 경기를 하니까. 근데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은 그 나이 때 지금 그만한 재능을 가진 친구가 안 나온 거예요. 자 생각해보세요. 진짜 냉정하게 보면 진짜 냉정하게 뭔가 보면 자꾸 쓴다 안 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는 기회를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대표팀은 대표팀에서 기회를 주는 거는 사실 말도 안 되고 웃기는 일이고 거기 대표팀이 뽑히려면 그만큼 아직까지 그만한 악마의 재능이라는 게 아니고 천재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아직까지 안 나오는 거야 지금은. 야, 이 팩트로 이렇게 그냥 맞잖아요. 팩트로 조지네 그냥. 정말 냉정하게 따지면 그만한 선수가 지금 안 나온 거예요. 17세 때. 그만한 두각을 이 흥민이처럼 18세 때 그렇게 두각을 나타낸 선수들이 그럼 주지. 지금 안 나온 거지. 민혁이는 이제 또 다른 애고 그런 선수에 저 나오면 더 좋은 거지. 좋은 거지만 민혁이 같은 선수들이 더 재능 있고 더 좋은 선수들이 앞으로 나올 수 있을 거란 말이죠. 민혁이 같은 선수 나왔으니까. 근데 아직까지 냉정하게 따지면 그 자리로 한 방에 갈 수 있는 천재적인 선수가 안 나온 거죠. 그렇게 볼 수 냉정하게 있다. 가야죠. 냉정하게 보면 하긴 대표팀이란 자리가 사실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실 거기는 증명하는 자리인 건 맞죠. 만약에 경험하는 자리는 뭐 프로나 이런 데서 야말이 능력이 안 됐는데 어리다고 기회를 준 게 아니잖아요. 아니죠. 완전 능력으로 가는 거니까. 좀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선수가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우리는. 저는 다만 그럼에도 평가전에는 조금 테스트를 하고 기회를 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가 특히나 예전에는 솔직히 말하면 그것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 생각에는 예전에 우리 아시안컵 솔직히 크게 신경 안 썼잖아요. 근데 너무 아시안컵에서 오랜 기간 우승 못하고 하다 보니까 요새는 아시안컵 우승해야 된다 이러면서 여기도 집중을 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예전보다는 뭐 여러 가지 대회들도 생기고 하면서 예전보다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장 자체가 줄어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 들어서는 평가전도 예전보다는 적긴 하잖아요, 확실히. 그리고 아시안컵 예전에는 막 완전히 어린 선수들로 나간 적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랬는데 지금 아시안컵도 우승해야 된다면서 최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더 어린 선수들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그 자체가 너무 적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기회가 자체 근데 민혁이 같은 경우도 뽑혔을 때 한 번씩 기회를 주는 게 맞긴 한데 평가전에라도
때라도 평가전에 한 번씩 써보는 것도 괜찮죠. 이 의견, 그러니까 저도 이 의견은 어떻게 돼요? 평가전에서는 좀 어린 선수를 그래도 과감하게 써보는 건 어떠냐? 그거 좋은 의견 같아요. 그건 괜찮다. 왜냐하면 그 평가전을 띄움으로써 본인들이 얻어가는 게 엄청 크기 때문에 가서 경기를 보고만 있는 거랑 진짜 한 경기라도 뛰는 거랑은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린 선수 때 그런 조금의 교체로 들어가서 이런 기회를 주는 것도 사실 뽑히는 선수라면 그러니까 막 안 뽑히는 선수를 뽑아서 막 억지로 막 그렇게 실력이 안 되는데 뽑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민영이 같은 경우는 뽑혔잖아. 뽑혔으면 한 번쯤은 기회를 줘서 볼 필요는 있다는 거죠. 예.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 중에는 최고가 손흥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손흥민을 그건 쓰는 맞죠. 거다. 그쵸. 이것도 맞고. 그렇죠. 또 부버지가 있다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요한 경기에서 누가 손흥민 빼고 양민혁을 넣으라고 했나. 손흥민은 당연히 우리의 뭐 그치, 월드컵 때까지 그치. 중요한 네. 메인인데 평가전이나 이럴 때는 좀 더 과감하게 써보는 게 그쵸. 괜찮지 않냐 이거. 결국 신구 조화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가 손흥민을 빼다가 아니고 손흥민 당연히 가장 잘하는 선수가 당연히 선발로 나와야죠. 다른 포지션에서 좀 그래도 경쟁에 붙일 수 있는 포지션은 있지 않냐. 거기서 조금은 연령을 낮춰서 평균 연령은 조금 더 내릴 필요성은 있다라는 건 거죠. 난 아까 부버지 얘기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가까운 일본이 보면 우리가 이제 아시안 게임도 우리는 군 문제가 있고 올림픽도 모든 게 다 우리는 어쨌든 결과 성적으로 가니까 우리는 최대한 모든 걸 다 뽑아서 해.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예. 거기에 나이에 대한 고려나 성장에 대한 플랜이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일본은 어떻게 하냐면 아시안 게임은 거기는 이미 그렇죠. 21세나 이렇게 예. 그냥 아예 어린 선수에게 기회를 주는 작업을 가버리고 그 올림픽 나가는 세대가 나오죠. 그렇죠. 예. 나머지 대회도 보면 조절해서 여기는 그냥 어린 선수 나가자. 맞아요. 우리가 딱 힘줘야 될 거는 예를 들면 월드컵 예를 들면 실제 유럽하고 남미도 그래요. 남미도 예선은 20세 이하, 21세 이하. 왜냐 얘네들이 본선 갈 때가 23세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올라오는데 우리는 아시안 게임에서의 메달도 중요하니까 아시안 게임 최정예로 나가고 그러면 거기서 훅 나가면서 올림픽 2년 앞두고 갑자기 세대 교체를 해야 돼요. 맞아. 맞아요. 맞아. 예. 그 문제죠. 맞아요. 그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금 이게 그냥 완벽 뭐라지 이렇게 꽉 짜여진 일진. 맞아요. 이 멤버들만 계속 갈아쓰고 계속 여기만 보는 거로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를 빼라가 아니라 이 선수들을 계속 조화롭게 갈 수 있는 그렇죠. 기회를 줘야 돼. 그럴 때 이제 어린 선수도 들어가서 조금 경험도 쌓고. 그렇지. 예. 그럴 그렇지. 때 필요한데 전혀 기회가 지금 사실 없죠. 그 영광이 형 막 뛰고 오를 때는 저도 기회를 많이 받았으면 더 성장했겠죠. 진짜로 냉정하게 따지면 진짜 대표팀 때 기회를 더 줬으면 성장을 했을 수도 있었어요. 그냥 골키퍼 치고는 굉장히 어린 나이부터 두각을 나타냈었잖아요. 김영광 선수 같은 경우. 근데 그때 이제 운정이 계속 거의 나갔죠. 진짜 워낙 네. 좋은 형이었으니까. 워낙 잘했어. 그러면 골퍼 말고 다른 포지션에도 이렇게 한참 뭐 대표팀을 하거나 프로 생활을 할 때 그때는 어땠어요? 어린 선수에게 어떤 식으로 좀 기회를 주려고 하는 문화들이 좀 있었어요? 쉽지 않았죠. 쉽지 않다. 네. 일단 왜냐면 그 실력적으로 사실 그 경험 많고 가진 것 많은 형들을 이 패기만으로도 이기기가 쉽지는 않았죠. 물론 정말 엄청난 재능을 가지고 주영이처럼 아, 그렇지 박주영. 예, 그렇게 완전 한 번씩 탁 튀어나온 선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도 이제 거기는 또 공격수고 골키퍼 같은 경우는 이 베테랑이 한번 딱 자리를 딱 잡으면 아, 그거 예, 그거 밀어내기 정말 힘들어요. 가장 뭐 힘든 웬만하면 데가 진짜 골키퍼는 뭐 제일- 10년, 15년, 20년 하는데 뭐. 제일 힘든 자리예요. 그리고 이거 필드 플레이어는 11명 경기를 뛰다가 교체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골키퍼를 안 바꿔. 골키퍼를 바꿀 수가 없어.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나이 세대 교체 필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제일 원칙은 실력이다. 그쵸. 실력이 일단 영광형 얘기 들으니까 자꾸 실력이다. 특히 대표팀은 맞아요. 경험하거나 기회 주려고 하는 자리가 아니라 기본은 최고의 선수를 모아서 맞아요. 가장 잘한 팀을 만드는 게 대표팀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이가 많고 적건 어쨌든 실력이 좋으면 주는 거다. 맞아요. 나이가 많아도 실력 좋으면 가는 거고 나이가 적어도 실력 좋으면 가는 건데 반대로 아무리 나이가 경험이 많아도 실력이 떨어지면 못 가는 못 거고. 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나이가 어린 상태에서 대표팀 합류를 했잖아요. 제가 진짜 만약 운정을 능가할 수 있는 그게 됐다 그러면 능가했어야죠. 근데 그 경험을 못 이기겠더라고요. 그렇죠. 그 경험에서 오는 걸 못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운동 능력을 이겨도 아까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노장이 필요한 이유. 운동 능력은 이기는데 그 뭔가를 못 이기겠어요. 그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고참들이. 그래서 이제 예. 그게 원칙이고 하지만 두 번째는 또 이제 부버지가 얘기했던 것도 저도 궁금한. 제일 원칙은 당연히 실력이지만 그쵸, 두 그쵸. 번째는 그 실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보면 문화들이 계속 어쨌든 막 그냥 무조건 모든 대회에서 다 그러니까 플랜이 좀 없는 거죠. 맞아. 사실 이건 없어요. 협회가 좀 플랜을 짜주면 네, 좋아. 그렇죠, 야, 사실. 우리가 이런 대회나 이런 이런 경기나 이런 평가전은 네. 막 거기서 약간 이렇게 해서 미래 전력을 좀 만들어 보자. 이런 플랜을 짜줘서 감독에게도 부담을 안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이 경기는 내가 결과 갖고 묻지 않을게. 맞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성적 갖고 우리가 만약에 미리 얘기할게 팬들에게 이 대회는 어린 선수들을 키우기 위한 경기로 좀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주면 감독도 오케이 그러면 나 뭐 저 결과에 대한 푸시 주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 선수도 한번 써보기 이런 것도 있고 또 감독도 개인적으로 또 그렇게 그렇죠. 마음 편하게 오히려 그래서 만약에 실력적으로는 지금 좀 어린 선수들 중에 최고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한 20살 언저리 이강인도 이제 20살 언저리가 아니야. 그러네. 그렇죠. 뭐 지금 예를 들면 2003년, 2006년 뭐 예를 들면 뭐 배준호 배준호 있고 양민혁 있고 뭐 이현주 뭐 어린 선수들 예. 그죠? 근데 그 세대들이 앞으로 조금 기대가 됩니다 진짜. 그 중에는 일단 준호가 가장 기대가 되고 배준호. 이현주도 보니까는 그 민혁이가 나는 너무 궁금한 게 어때? 아니 지금 되게 갔잖아요. 궁금해. 영국 갔잖아 이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도 이게 과연 먹힐까 막힐까. 선수로서는 그러니까 상대가 잡기 힘들어할 것 같긴 해요. 뭘. 이제 민혁이가 드리블 때도 되게 유연하고 순간적이 빠르고 영리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수비수들의 중심 이동이나 이런 것들 다 이용해서 드리블을 할 거란 말이에요. 아하. 그러면은 센터백들이 대부분 크잖아요. 그치. 걔들 크지 좀. 과연 그걸 어떻게 요리를 할까? 이게 싹 영리하게. 과연 그 피지컬적인 걸 어떻게 풀어낼까? 그러니까 그거는 약간 기대되는 포인트고 막힐까 쪽은 뭐예요? 이제 그러니까 뚫어야 되거나 막히거나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게 많이 그런 게 먹히면 영리하고 착하게 하는 게 막힐까 하면 수비한테 이제 안 된다는 거죠. 수비들한테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다 막혀버린다는 거죠. 그게 궁금하다. 네. 그 양민혁이 잘하는 그 포인트가 너무 궁금해. 통할까 아니면 혹시 막힐까? 우리 K리그에서 민혁이가 했던 그 플레이들 있잖아요. 있어. 그 눈에 딱 띄는 플레이들 있잖아요. 그게 과연 될까 싶은 거죠. 이제 되면 너무 좋은 거고. 그럼 다 그리고 또 기대하고 응원하지. 안 되면 너무 속상할 것 같아.